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예상치 못했는데 이 벌써 만석이 돼서 지금 더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헬스케어 섹터의 그 세션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한 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처음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아마 내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헬스케어와 이제 저희 제약 이쪽 바이오 이쪽은 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 AWS 공공 부문에서 헬스케어와 리서치 저기 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AWS에서 이제 헬스케어 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뒤에도 이제 여러 사례들을 소개가 되지만 저희 AWS에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생성형 AI도 사실 지금 AWS와 같이 그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연구 리서치 기관들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대한 좀 사례들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AI나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어떤 연구나 아니면은 어떤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AWS 헬스케어의 미션은 그 이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아마존의 그 회사의 미션과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기로 한 게 이제 아마존의 철학이라 그러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자나 아니면 어떤 신약 개발이나 어떤 치료에 대한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저희가 효율적이고 빠르고 신속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솔루션들을 보면 뭐 지금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뒤에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병원 EMR 솔루션들뿐만 아니라 팩스 뭐 이런 여러 병원의 인프라 솔루션들을 시작으로 해서 머신러닝과 이제 AI 그리고 생성형 AI도 이제 병원 쪽 솔루션들이 같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그 여러 이제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는 그 다른 나라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으면 사실은 외부의 기관, 병원 외부의 기관과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외부에 있는 연구자들이 뭐 노트북이나 서버를 들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만 연구할 수 있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좀 저희 AWS 장점이라고 하면 그 리전 그리고 이제 그 가용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저희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사실 병원 안에 이제 국내에 있는 리전만 사용을 하겠지만 사실 해외 서비스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그 저희와 같이 서비스를 시작한 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인프라가 미리 준비되어 있느냐도 사실 비즈니스의 성공과 비즈니스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인프라만 확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인프라 확장과 같이 더불어서 내가 가려고 해서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국가에 그 규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히파나 하이트러스트 뭐 미국 같은 게 이제 페드램프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규약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히파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과 비슷한 규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ISMS나 ISMSP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규약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해당 국가의 어떤 규약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법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에 내가 이런 규율을 준수한다라 그러면 다른 국가에도 또 적용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백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고려하신다라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솔루션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사와 같이 협업을 한다면 굉장히 좀 진출이 빨라지겠죠. 국내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의료 데이터가 과연 클라우드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의료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전자 의무기록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의료법상에 그게 있는데 그 기준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준수하는 인프라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 그러면 의료 데이터를 올라가는 게 문제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사립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23년 8월에 이제 국내 이제 EMR 회사인 이제 이지케어텍과 같이 이제 병원에 EMR을 보급하고 EMR 인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R을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AWS에서는 어떤 헬스케어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이제 의료 환경에서 사용되는지를 이제 보아야 될 텐데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EMR 팩스와 같은 이제 그 단순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병원 장비 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 데이터들이 대부분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실시간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나 장비에서 들어오는 로그 데이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호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환자의 어떤 거주지라든가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다 활용해서 이제 진료나 진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유전체 데이터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에 이르러 가지고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전장 유전체가 120기가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기존의 하드웨어에 담아서 제공하고 거기서 분석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AWS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서비스들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헬스 오믹스라고 해서 그 유전체 데이터와 병원 EMR 데이터와 같이 그거를 이제 분석해 가지고 특정 변이 데이터를 가진 어떤 암 환자의 경우에 어떤 의료 진료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처방을 했으며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헬스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처음 입원해서 마지막 퇴원할 때까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주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검색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 이미징은 그 병원 안에서 이제 여러 의료 영상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다이콘 파일이라는 포맷을 사용해서 의료 영상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다이콘 파일 안에는 헤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이콘 파일의 크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MRI, CT 찍으면은 뭐 2,000장, 3,000장은 기본으로 나오고요. 10,000장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영상들을 잘 압축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한번 다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스크라이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상담하는 기록을 녹취해서 사실 이제 녹취해서 기록이 남는다는 건 아니고 그거를 바로 우리가 텍스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 간에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병명이라든가 어떤 약 이름이라든가 어떤 처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코드와 매핑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는 이제 AWS 컨트롤 타워인데요. 아마 병원이나 연구 환경이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곳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매번 구축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또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AWS 컨트롤 타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의료 환경에서 얻어진 이런 의료 데이터, 영상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유전체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저희 그 AWS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뭐 EMR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일라스틱 맵 리듀스의 이제 그 서비스고요. 아티나나 이제 퀵사이트와 같은 AWS가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분석 서비스를 고객들이 선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드 파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솔루션 또한 저희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PI 형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믹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의료 그 유전체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패스트큐라든가 홀 지노믹 시퀀싱 데이터라든가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 그런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올려야 되는데 몇 테라바이트, 몇 페타바이트의 이 데이터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스노우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 안에 라면 상자 크기 한 박스 안에 210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하시면 그 박스가 도달을 해서 내 서버룸에서 연결해 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데이터 센터로 회수해서 그 데이터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멀티파트 업로드라고 그 실제로 네트워크를 사용해 갖고 올릴 경우에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유전체 분석하시는 분들 넥스트플로우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런 서비스들도 바로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레디 투 런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툴들을 이 환경 안에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소아암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와 EMR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서 이 어떤 환자들의 특성군에서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이 환자의 생존율이 높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들을 처방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조만간 우리 한국에 있는 병원들도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제 신약 개발에 저희가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활용을 한다라 그러면 또 보다 더 정확한 그 이제 그 진단을 받은 환자들한테 내줄 수 있는 정밀 의료의 이제 한 단계로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헬스레이크라는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헬스레이크 솔루션은 말 그대로 그냥 병원 안에 여러 사일로가 있어요. 뭐 EMR 데이터, 팩스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이제 의료 데이터들이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들이 연동되지 않고 사일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빠르게 검색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파이어라는 이제 그 표준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API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서비스도 이제 필립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헬스 스위스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이제 그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를 들면은 내가 내과 치료를 받는데 내과 의사는 사실 내 내과 기록만 보게 되겠죠. 지금은. 근데 사실 이런 헬스 스위과 같은 플랫폼을 보게 되면 내과 의사이지만 모든 이 사람이 병원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병력들을 내가 보고 그리고 검색하고 그거에 관련된 상관관계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헬스 이미징입니다. 헬스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병원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료 영상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의 경우에는 이제 레디올로지나 이런 카디올로지 영상들은 다이콤이라는 파일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이콤 파일 포맷도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JPEG 로슬리스라는 압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의료 영상이 평균적으로 2페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고 병원은 사실은 이 데이터를 지울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내놓은 솔루션 중에
하이스루프 J2K라 그래서 이제 JPEG 이미지를 무손실로 9배 더 압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면서 무손실로 압축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글로벌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비사지 이미징이라고 해서 팩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팩스 회사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팩스 영상이라고 하면은 영상은 서버에 저장이 되고 판독의가 이 영상을 불러올 때마다 해당되는 영상이 내 워크스테이션에 들어와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워크로드가 상당히 오래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영상을 대용량의 영상을 띄울 때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제 비사지 이미징은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속도라든가 영상의 사이즈 그리고 이런 것들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국내 팩스 회사 몇 군데도 이제 저희가 같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사실 이런 서비스들을 넥스트 스텝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 이제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 스크라이브는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의 내용을 자동으로 글자로 바꿔주고 그 대화의 내용을 서머라이즈까지 해줍니다. 그 서머라이즈 해준 대화의 내용 중에 어떤 병력 데이터라든가 약명이라든가 어떤 진단 코드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매핑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국내에는 런칭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도 이제 국내에서 한글로 대화하고 영어로 이제 그 처방을 내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매핑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곧 저희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미국의 3M이라는 회사에서 사실 이제 3M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병원 의료 시스템이나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3M의 HIS라는 이제 그 팀에서 이런 그 M 모달이라고 해서 트랜스크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WS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AWS 컨트롤 타워는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병원 환경에서 빠르게 어떤 그 보안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미리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관리라든가 로그 관리라든가 여러 멀티 계정이 있는 경우에 그런 계정들도 관리해 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정의 관리, 그다음에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 이제 그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여러 각각의 랩에서